KBS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심층 보도했는데요.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본부 김권준 부본부장 모시고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실태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다 시달리다 숨진 20대 공무원이 최근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보건소 민원실에 6개월 근무하다가 보직이 변경되면서 의사와 약사 같은 전문직들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그런 업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업무할 당시에 마약류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했는데 그 업무를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여기에다가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면서 다시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되면서 또 과중한 업무가 겹치다 보니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경남만 보더라도 좀 말씀드리면 창원에 예전에 주먹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을 가게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 양산에 행정복지센터에 식칼을 들고 와서 위협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범행 동기가 뭐냐면 수급자들 그 서비스에 탈락됐다는 이유, 그리고 칼을 들고 오신 분은 범행 동기가 왜 2층에 있는 헬스장을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이런 사소한 이유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고성군에서 지역 유지가 이제 공무원들에게 1년여간 갑질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양산에서 기자분이 또 똑같은 폭언을 했던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사건화되고 그리고 이제 알려지면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많지만 알려지지 않는 게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가진 공동적인 애로사항이겠지만 특히나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에는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읍면동이나 그리고 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에 주로 배치가 돼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그런 이제 각종 증명 서류 같은 것들을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성 민원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특이 민원, 악성 민원을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그리고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 사회노동환경 개선 과제를 묻는 설문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해달라는 게 38.2%나 나왔고요. 그리고 청년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악성 민원을 경험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는 잠을 못 잔다든지 불면증을 겪고 그리고 불안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서 또 퇴근해서도 불쑥 그 생각이 나서 많이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과 무관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노동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공직을 떠나는 청년들도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예, 맞습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청년 공무원의 이직 결심 이유가 낮은 임금, 그리고 악성 민원 등 사회적 부당 대우와 과다한 업무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구급 1호봉 초임이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실정이고요. 여기에다가 식비와 수당을 합쳐야지만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15년도에 연금이 이제 개정되면서 대폭 줄어들고, 그리고 요새 민원 수요도 세분화되고 그리고 더 전문화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대우마저 열악해지면서 굳이 공직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겠냐, 그런 말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조금만 버텨봐라, 선배로서 말해주기도 정말로 저희들도 난감한 실정이고요. 지난해 저희들이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악성 민원 때문에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청년 공무원이 단상에 올라왔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상황에서 죽거나 퇴직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로 청년 공무원 실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만 제대로 잘 갖춰져 있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또 드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가장 먼저 정부에서 언론 홍보라든지 캠페인 등을 통해서 민원인들과
직접 대화하는 공무원도 감정 노동자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지난해에 그 정부의 악성민원 종합대책이 좀 실효성 있게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에 정부에 내놓은 대책이 1년이 지났지만 악성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한 군데도 없을 뿐더러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사후 관리 그리고 예방 사업 등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청년 공무원들의 이탈을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장관직을 걸으라고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공무원이 자살 산재율이 민간 사업장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는 만큼 이 통계가 공직사의 안전망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